안녕하십니까. 글쓰기와 말하기 사고의 확산 2편 간접 바꾸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여자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는 방법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깜빡거리고 잔상에서 다시 쳐다봤을 때 도는 건지 안 도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학설에 의하면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과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견해의 차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하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인터넷에는 구리시의 공식 블로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수업 자료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밑에 시각을 쳐다보시고 위로 쳐다보시면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요 손 방향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어떻게 방향이 돌아갑니까?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유명한 착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이트죠. 밑에 내리면 자, 이제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빨간 축을 생각해서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축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가 따라서 오른쪽, 왼쪽 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은 학설에 의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바로 하나의 관점이죠. 이 관점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가 이 관점이라 둘 수 있겠죠. 관점에 비슷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점은 각도입니다. 보는 각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견지겠죠.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시각이고. 그래서 이 관점은 볼간에다가 점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에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는 하나의 주관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럼 주관적에 대한 사전적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하나의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판단을 둘 수 있겠죠. 관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학습된 지식이나 획일한 정보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실제 사물에 대한 태도나 방향은
기존의 지식과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강제 기준에 의해서 굳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 보는 관점이, 간단한 예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사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옆에서 보면, 길 가다가 보면 또 그 분이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 분하고 좋지 않게 헤어졌어요.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온다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냥 표출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학습된 지식이나 해결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인상이라는 개념이겠죠. 첫인상의 하나의 관점은 3초 이내에 여러분들을 판단해내는 것이겠죠. 그거는 바로 어떤 관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어떤 해결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광범위하게 쳐다볼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하게 되겠죠. 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해결된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정된 시선에서 확대된 시선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좁은 어떤 관점에서 넓게 한번 쳐다봐라는 것이겠죠.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존의 관심이나 가치를 인식을 달리하게 한번 보는 것이 다른 인식 체계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부를 만들어진다든지 두유를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선이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야만이 관점을 바꿀 수 있겠을 겁니다.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는 만큼 본 만큼 안다는 인식에서 역지사지라든지 역발성이라든지 낯설게 하는 패러디 등의 활용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방과 변형에 의해서 여러분들 관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본질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여러분들이 보는 나무의 가치와 나무가 여러분들을 보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새가 나무 속에 앉아 있는 새가 이 나무에 대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나무에 대하여, 나무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새가 나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은 우리가 나무가 주는 효용성을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효용성은 어떠느냐?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공돼서 좋은 건축 자재도 될 수도 있고 가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관상용으로 도심의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 하나의 분재의 형태로서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는 시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되고 굳어진 생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실용성을 바탕에 해서 우리는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나무를 주체로 보지 않고 객체를 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무의 가치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그리고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베어가는 것이겠죠. 온나무는 설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설모 있음의 설모만 알고 있고, 설모 없음의 설모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병주의 건호건의 번역인 장주의 장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무엇으로 볼 거냐? 제자하고 스승이 이 목재를 구하려고 막 산속을 헤매면서 각각 지역에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멋있는 상수로 나무가 하나 생겼어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와 함께 목재를 구하러 다니던 목공장석은 쭉 뻗은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이에 제자가 그 나무의 웅장함에 반해 장석에게 말했다. 제가 제목을 구하려고 선생님을 따라 다닌 이래로 제목이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왜 제목으로 베지 않습니까? 장석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만둬라. 그 나무는 쓸모없는 잡목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과 글 만들면 빨리 썩고, 그릇을 만들면 빨리 부서지고, 대문을 만들면 진액이 나오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나니 쓸모없는 나무이다. 쓸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스승과 제자의 이 하나의 상수리 나무를 보고 관점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차이는, 제자는 목재는 고두면 되고, 이 고두게 되면 우리가 서고자 하는 목재가 적당하다. 그래서 설모 있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의 관점은 그냥 겉모습을 보고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스승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목재는 곧고다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재의 성질을 알고 거기에 대한 설모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승은 본질의 상수리 나무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둘 다 보는 나무 하나를 두고 견해는 어떤 견해냐? 설모가 있음을 주장했고 설모가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점을 달리하는 과정에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통찰을 기르고 사물에 대한 또 다른 가치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관점을 달리하는 역할이겠죠.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옛날 이야기 중에 이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기와 파리가 이 하나의 공충이라는 동창생이 진짜 모여서 사람에 대한 이 좋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기는 사람이 바보같이 자기 뺨을 막 때린답니다. 그다음 또 어떤 데는 바보같이 막 손뼉을 막 이렇게 친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자기 몸을 막 손으로 때리고 이런 하는 인간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파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사람은 막 춤을 춘다고, 손을 막 들고 그다음 발 막 움직이고 한 그렇게 춤을 추는 것들이 있다고. 자, 한번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볼게요. 모기가 인간을 본 관점인데, 인간이 모기를 봤을 때 모기는 나의 피를 먹기 때문에 모기를 치기 위해서 손바닥을 친다든지 내 몸에 붙어 있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관점이었죠. 그럼 두 번째는 파리는 어떤 건, 우리가 파리채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그 다음에 날라다니는 거를 파리채가 이렇게 휘두르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박영우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참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때려치웠다, 그만뒀다, 아니면 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회사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려치웠거나 그만둔 회사는 다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왜? 나의 편처럼 졸업한 학교는 언제든 나의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즐거운 추억이나 잊지 못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회사와 학교를 두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박용우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사고 체계나 인식 체계,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관점을 보는 시각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을 보는 이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즉 익숙한 의미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인식은 언제나 바꿈으로써 기존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점 바꾸기는 곧 창조의 창의를 실천한 모습이고,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고, 역발상적인 낯설게 하기, 패러다임 등을 표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집에 여러분들이 소화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소화기에 한 10년 된 소화기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구석에 있어요. 이 소화기가 하는 말이, 10년간 한 구석에 박혀 있는 먼지를 뒤집어친 이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결 한번 해보십시오. 소화기는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 이유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두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셨죠? 두 번째, 생각하셨죠? 세 번째, 생각을 하셨죠? 네 번째, 생각하셨죠? 그러면 이 소화기를 하나의 존재를 두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는 하재를 진압하는 도구로서 하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하재에 진압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만일 소화기를 생산하는 판매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각각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소화기를 하재 진압 도구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집에 소화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소화기 아주 깨끗하게 청소 잘 돼 있죠? 한번 볼게요. 하재에 안전한 우리 집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베란다 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소화기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실제 불이 난다면 소화기가 틀림없이 저게 있는데도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호동될 수도 있습니다. 설상 소화기를 찾았다고 해도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고장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늘 방치된 소화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이런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 소화기 사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소화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화기는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화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생계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란다에 방치되어 10년을 넘기고 있는 이 무용지물한 소화기를 내일 또 오늘처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소화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어떤 방안을 찾겠죠. 그러면 방안을 찾으면 소비자가 밀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소화기는 건물 한쪽 귀퉁이에 차지하고 잊어버린 물건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가깝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화기를 소화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사고 방식의 어떤 발상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물을 포착하고 나의 시선이 아닌 시선의 시선에서 나를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맨날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어느 날 갑자기 이 핸드폰 애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핸드폰은 반대 방향으로 나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나를 쪼물락 괴롭히고 눈뜨게 하고 노래로 부르라 하고 남하고 통화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침대예요. 여러분들 피곤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기 싫어서 이거
침대 속에 있죠. 그렇지만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 침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마 일상생활이 마치고 난 뒤에 침대는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침대는 한번 볼게요. 아침 일찍 나를 좋아해가지고 막 안 떠나려고 막 그랬는데 떠나고 나면 나 자신을 모른다. 침대 자신을 나를 알 수 없다. 이런 의미, 즉 침대가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 개념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휴대폰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 아니고 휴대폰, 침대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다르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책의 60페이지에 있는 봉선화에 대한 봉선화 소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다음에 저하고 만날 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번 차시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관점 바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고정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글쓰기와 말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애정을 갖고 휴대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휴대폰의 역할이라든지 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